marker board. There'll be no forever. I give up. Three on the edge of the box. Oh, and he's into the net! Heung-min Son has just FBI가 I'm 긴급 Brett 경보를 Leatherman, head of the 발령했습니다. FBI Cyber Division. 뉴욕 JFK 공항이 하루 10만 명으로 마비되고 맨해튼 호텔은 1년치 예약이 단숨에 매진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주 7억 달러, 연간 3조 원이 넘는 돈이 뉴욕으로 흘러들며 파산 직전이던 상점들이 하루 만에 백만장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가는 경제학 교과서가 틀렸다며 충격에 빠졌고 뉴욕 주지사는 국가 비상사태를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만든 건 정부도 대기업도 아닌 단 한 명의 한국인.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뉴욕 경제를 뒤집어 놓은 걸까요? 저는 에드워드 클락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40년간 스포츠를 다뤄온 기자죠. 오늘 오후 2시 37분 JFK 공항 제4터미널 앞에서 20만 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함성 소리가 터미널 유리창을 진동시켰고 코끝을 스치는 후끈한 열기 속에서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올림픽 취재차 왔던 88년 서울, 2002년 월드컵 현장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맨해튼 전체가 마비된 거예요. 퀸즈보로 브리지부터 링컨 터널까지 평소 15분 거리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축구가 뉴욕 경제를 흔든다고요?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베이스볼이 아메리카의 국기라 믿어온 저였거든요. 그런데 숫자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보여준 앱 화면엔 요금이 평소의 5배로 뛰어 있었고 라디오에선 호텔 예약이 향후 1년치까지 마감됐다고 나왔거든요. 타임스퀘어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량 안은 온통 빨간 유니폼 바다였어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함성이 지하철 터널을 울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타임스퀘어 전광판이 평소와 달랐어요. 코카콜라, 삼성, 맥도날드 광고 대신 손흥민의 얼굴이 50m 높이로 떠 있었습니다. 전광판 아래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세어봤는데 최소 5만 명은 됐어요. 이들이 일제히 선-NY, 선-NY를 외치는 순간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 모퉁이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라면 스포츠 이벤트로 인한 교통 혼잡이라는 뻔한 헤드라인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죠. 창밖으론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치며 매니저에게 물었어요. 평상시와 뭐가 다른가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400달러짜리 방이 1,500달러인데도 만실이에요. 심지어 욕실 없는 지하 창고까지 대여했거든요. 레스토랑 웨이터는 더 놀라운 얘기를 들려줬죠. 오늘 스테이크하우스 매출이 평소의 5배래요. 브로드웨이 티켓도 이번 주 전체가 매진됐고요. 저녁 7시 다시 타임스퀘어로 돌아갔습니다. 인파는 더 늘어나 있었어요. 경찰 추산으론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올림픽이나 신년 행사 때나 쓰는 특별 교통 통제령을 발동했어요. 헬기까지 떴죠. 월가에서 받은 속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주말 관련 지출 규모 8억 달러 추정.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한국인 한 명의 이름 앞에서 재편되고 있었던 거죠. 밤 10시 호텔방에서 첫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맨해튼이 멈춘 날.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여전히 타임스퀘어엔 불빛이 환했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어요. 올림픽도 못 멈춘 이 도시가 오늘은 한국인 한 명 앞에서 멈췄다. 4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미드타운 힐튼 호텔 로비에서 만난 숫자들이 제 냉소주의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데스크 위 컴퓨터 화면엔 빨간 글씨로 SOLD OUT 깜빡이고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직원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감쌌습니다. 제 회의적인 마음이 미세하게 균열을 일으켰죠. 일시적 광풍일 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트에 펜을 굴렸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서 이런 열풍은 며칠 지나면 사그라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매니저가 건넨 데이터 시트를 보는 순간 펜이 멈췄어요. 평균 객실료가 $400에서 $1,500로 뛰었는데도 점유율이 100%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자 명단이 3,000명을 넘어섰다는 점이었죠. 이게 정말 맞나요? 매니저에게 재확인을 요청했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슈퍼볼 주간보다 조용할 줄 알았죠? 우린 지금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5번가 스테이크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웨이팅이 이 시간이었어요. 웨이터가 보여준 매출 장부엔 어제 하루 매출이 평소 일주일치와 맞먹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5배였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품이라니까. 혼잣말을 하며 브로드웨이 티켓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라이언 킹, 해밀턴, 팬텀 오브 오페라까지 이번 주 전체 공연이 매진이었어요. 평소라면 40% 정도만 차던 주중 공연까지 120% 소진 상태였습니다. 매표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30년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오후 3시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빌딩에서 만난 애널리스트의 말이 제 확신을 더욱 뒤흔들었습니다. 손흥민 주말 지출 규모를 $800만 추정했는데 실제론 $8억 근접할 것 같습니다. 100배 차이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머릿속으론 거품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눈앞의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다시 타임스퀘어로 향했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어제보다 손님이 많나요? 미친 듯이 많아요. 평소 하루 벌이를 3시간 만에 해치웠거든요. 그의 눈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택시 미터기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죠. 저녁 6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점유율, 레스토랑 매출, 브로드웨이 티켓 판매량, 택시 수익까지. 모든 지표가 평소의 3배에서 5배 사이였어요. 이런 숫자는 올림픽이나 슈퍼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타임스퀘어 전광판엔 여전히 손흥민의 얼굴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끝없는 인파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40년 경험이 말하는 상식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월가에서 온 긴급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뉴욕시 GDP에 미칠 파급 효과는 연간 $200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숫자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현실 감각을 잃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냉소주의자였던 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인 같은 뉴욕이 정말로 한국인 한 명 앞에서 계산법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은 직접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루클린행 지하철 크유라인에서 만난 데이비타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55세 한국계 2세인 그는 27년째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죠. 오전 11시 브루클린 브리지 아래 커피숍에서 그가 펼쳐 보인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3일간 수입이 $2,500였습니다. 평소 한 달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믿어지세요? 데이비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곤함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리는 가운데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27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택시 운전석에 앉아 그와 함께 맨해튼을 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선 한국 응원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리랑과 오 필승 코리아가 뉴욕 시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창밖으로 한국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죠. 딸 대학 등록금 걱정이 없어졌어요. 데이비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2년 차인데
등록금이 연 8만 달러거든요. 이번 주말로 한 학기치를 벌었어요. 오후 2시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런던에서 온 젊은 부부였죠. 이들은 택시 안에서 한국어로 손흥민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데이빗 한도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죠. 차 안이 온통 웃음바다가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영국 부부는 $50 팁을 줬습니다. 요금이 $12였는데도 말이에요. 한국의 영웅을 응원하는 기사님께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데이빗 한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신문 그래프 대신 제 통장 보실래요? 데이빗 한이 은행 앱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2,500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숫자가 선명하게 화면에 떠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써온 경제 분석 기사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그의 집 앞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는데 대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오늘 저녁 한국 음식을 해준대요. 같이 드시겠어요? 정중히 거절하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엔 27년간 핸들을 잡아온 굳은 살이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데이빗 한 55세, 택시기사, 3일간 $2,500. 간단한 메모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가족의 희망이었거든요. 밤 9시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 세 글자가 뉴욕의 밤을 달구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통장 잔고는 더욱 그렇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데이빗 한의 이야기가 제 냉소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앞에서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긴급 시의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12명의 의원들이 둘러앉은 타원형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 의원들의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통마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맨해튼 전체 도로의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출동 시간도 평소의 3배로 늘어났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공공안전위원회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호텔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내쫓기고 있어요. 평소 $200짜리 모텔이 $800로 뛰었거든요.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운영돼선 안 돼요. 행사 및 퍼레이드 제한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보수파 대표 의원이 선언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죠. 뉴욕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국인 한 명 앞에서 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청회 현장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려와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마이크에서 울려 퍼지는 발언자들의 목소리와 관중들의 함성이 시청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첫 번째 발언자는 맨해튼 호텔 조합장이었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조합원들의 수입이 1년 평균을 넘어섰어요. 이걸 제한하자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인 택시 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죠.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 학비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 한 노년층 한인이 단상에 오르면서였어요. 70대로 보이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우린 해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온 세계가 우리를 응원했고 우린 4강 신화를 만들었다. 그때도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교통마비, 소음 공해, 경제적 손실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름을 알렸고 우리 경제는 한 단계 성장했어요. 반대파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뉴욕은 거인의 도시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유 소리가 들렸죠. 그때 방청석에서 또 다른 노인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거인의 이름을 배웁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 흥, 민. 5천 명이 일제히 따라 외쳤어요. 건물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의안 표결이 시작됐어요. 제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찬성 4표, 반대 8표. 제안 결의안이 부결된 순간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시청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광장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거품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저녁 8시 호텔방에서 기사를 마감했어요. 민주주의는 때로 광장에서 완성된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축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뉴욕이 한국을 품고 있었습니다. JFK 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전 7시부터 런던, 도쿄, 상파울루에서 온 직항편들이 줄줄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터미널 안전광판엔 WELCOME TOSONSCITY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서 들려오는 다국적 언어들 사이로 손흥민이라는 이름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온 토트넘 팬클럽 회장 제임스 윌슨을 인터뷰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3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골수 팬이었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졸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죠. 손흥민은 우리에게 꿈을 줬어요. 이제 그 꿈이 더 큰 무대로 가는 거예요. 도쿄에서 온 20대 여성 미사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도쿄에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요. 그녀가 든 피켓엔 한글과 일본어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상파울루에서 온 브라질 팬들은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삼바 리듬에 맞춰 선 HEUNG-민, 선 HEUNG-민 을 외치며 공항 로비를 행진했습니다. 리더 격인 카를로스는 웃으며 말했죠. 축구는 하나의 언어예요. 손흥민은 그 언어의 시인이고요.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퀸즈보로 브리지 위에서 각국 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영국 팬이 한국 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일본 팬이 브라질 팬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무너지고 있었죠. 오후 3시 타임스퀘어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 이들이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선즈 people. 즉석에서 만들어진 합창이었죠. 전광판에서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10분간 특별 방송됐어요. 토트넘에서의 골 장면부터 국가대표팀 활약상까지 수십 개의 명장면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질 팬 카를로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펠레를 보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를 보냈어요. 이제 한국이 손흥민을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의 눈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축구는 이런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마법이죠. 영국 팬 제임스가 뒤를 이었어요. 충성은 문장이 아니라 사람 이름에 붙더군요. 오늘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 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0년간 한 팀만 응원해온 남자의 고백이었죠. 저녁 7시 광장 한복판에서 즉석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팬은 손흥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고 프랑스에서 온 가족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며 웃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밤 10시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여전히 불야성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팬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한국 민요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뉴욕이 순례의 도시가 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썼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하나의 이름. 손흥민이라는 세 글자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회의주의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32번가 한인타운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마늘향과 고춧가루 냄새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거리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100대가 넘는 푸드트럭들이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고 손흥민 스페셜이라는 간판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맨해튼 한복판을 울렸죠. 제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김신의 한정식집 앞엔 2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소 하루 매출 5,000달러가 어제는 5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정확히 10배였죠. 사장 김영수 씨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김치가 이렇게 인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고기 트럭 앞에서 만난 독일인 가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질에 고전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김치를 먹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 된 딸아이만 능숙하게 불고기를 먹고 있었죠. 맵지만 맛있어요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치킨 전문점 사장 박철수 씨가 보여준 주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주문량이 평소의 15배였어요. 직원들을 긴급 투입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거든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슐랭 3스타 셰프 토마스 켈러가 32번가에 나타났어요. 그가 한식 레스토랑 주방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효의 과학이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네요. 프렌치 라운드리의 수셰프 마크 베네토도 함께 와 있었어요. 뉴욕의 모든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K-발효 클래스를 개설하려고 해요. 웨이팅이 6개월이에요. 그는 된장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맛의 깊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상인회장 이승한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40년간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맨해튼의 심장은 한글 간판 아래에서 뛴다. 오후 5시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시장이 직접 나와서 32번가 일대를 국제미식특구로 임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는 뉴욕 관광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저녁 8시 32번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풍경은 더욱 장관이었어요. 거리 전체가 한국 전통 등불로 장식돼 있었고 곳곳에서 사물놀이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죠. 한 푸드트럭 앞에서 만난 이탈리아 셰프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로마에 돌아가면 코리안 퓨전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오늘 맛본 떡볶이의 그 맛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의 열정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32번가를 걸으며 마지막 취재를 마쳤어요. 새벽까지 불이 켜진 한식당들, 여전히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한국 음악에 맞춰 춤추는 외국인들. 한 블록이 3개의 부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말했어요. 오늘 32번가 지나갈 때마다 침이 고였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한국계가 아닌 푸에르토리코계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문화가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골드만삭스 4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경제 브리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9시 20여 명의 애널리스트들 앞에 펼쳐진 차트와 그래프들이 모니터를 가득 메웠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수석 애널리스트의 첫 마디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펙트의 연간 경제 파급 효과를 200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스크린에 뜬 숫자들을 보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업 매출 3000% 증가, 음식점 매출 500% 증가, 소매업 매출 200% 증가. 믿기지 않는 수치들이었죠.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로버트 스미스가 뒤를 이었어요. 실업률이 3.2%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년 중 최저치입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이런 파급 효과를 만든 사례는 전례가 없어요. 오후 1시 UN 본부 38층 브리핑룸은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문화경제 특별 세션이 열리고 있었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모두가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UN 문화 담당 사무차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경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대표부 김대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후 3시 다시 월가로 돌아와 데이터 교차 검증 작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현장 데이터와 공식 통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택시 수익, 호텔 점유율, 레스토랑 매출, 소매업 신장률까지 모든 수치가 일치했어요.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제니퍼 리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이번 현상은 자발적 참여율이 98%에 달해요. 강제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경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제 펜을 쥔 손이 바빠졌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화정책 20년 해오면서 이런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처음 봅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죠.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저녁 7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손흥민 현상 스포츠와 경제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경제학자,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사회학과 교수 마이클 존슨의 발언이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래프를 움직인 건 20만 목소리의 떨림이었습니다. 학술적 언어로 포장됐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죠.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밤 10시 호텔방에서 일주일간의 취재 노트를 정리했어요. 데이빗 한의 $2,500, 32번가 김치 매출 10배 증가, 호텔 점유율 100%, 그리고 오늘 발표된 $200억 파급 효과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뉴욕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경제혁명의 현장으로 보였습니다. 제 4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기사감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기적 한 선수가 바꾼 초강대국의 경제 공식. 월가와 유엔이 고개를 끄덕인 현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 편집국 19층 제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맨해튼 전망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편집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의 집대성이 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긴장감에 제 손끝이 떨렸어요. 편집장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에드워드, 이 기사는 일면 톱에 실릴 거야.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쓴 르포르타주로는 최고작이 될 것 같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한 선수, 한 도시, 한 세대 마이너스 손흥민이 바꾼 초강대국의 공식.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냉소주의자였던 제가 이런 제목을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전 10시 신문이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면 전체를 장식한 손흥민의 사진과 함께 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부제목은 맨해튼을 멈춘 20만 명의 함성, $8억 기적이었습니다. 신문을 받아든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후 2시 타임스퀘어로 향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전광판에 제 기사 헤드라인이 떠오르는 순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1호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니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열기는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선수, 한 도시, 한 세대라는 문구가 50m 높이 전광판에 떠올랐을 때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좋은 기사 써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손자가 이 기사 읽고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오후 6시 시청 광장에서 특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시장이 직접 나와서 손흥민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개양되는 순간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빨강, 파랑, 하양의 불꽃들이 두 나라의 우정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온 긴급 속보를 확인했어요. 손흥민 이펙트로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뛴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주식시장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9시 32번가 한인타운을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크 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글을 배우는 클래스도 열리고 있었어요. 김신의 식당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40년 이민 생활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또 있을까요? 저도 함께 울컥했어요. 밤 11시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여전히 불야성이었어요. 손흥민의 얼굴이 떠있는 전광판 아래로 끝없는 인파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회의적이었던 제 모습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썼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다면 진짜 경제는 표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골망이 흔들릴 때 20만 개의 가슴에서 계산된 진짜 경제를 목격했다. 자정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바꾼 일주일이었습니다. 초강대국 뉴욕이 한국인 한 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어요. 40년 기자 인생의 가장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선-NY, 선-NY 하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뉴욕의 밤이 한국의 꿈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경제는 골망이 흔들릴 때 가슴에서 계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기자 인생을 통해 깨달은 건 숫자보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초강대국 뉴욕을 바꿨듯이 말이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88올림픽이었을까요? 2002년 월드컵이었을까요? 아니면 BTS가 빌보드 1위에 올랐을 때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